중산동 도가쌤입니다. 이제 논술 시험 문제인데 1부터 6까지네요. 그때 교육 기능이래요. 하나 끊어야 되고 상반된 견해니까 동그라미 세모로 해야 되고 더 분류를 하는데 입장을 요약하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두 입장에 분류하고 좀 보시면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분류하면 분류의 기준을 밝혔어요. 밝혔어요? 훌륭한데? 네? 분류하는 기준. 아니, 모르겠어요. 기준을 밝히고 이걸 나눠야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야죠. 나눠서.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었으면 이렇게 세 개를 묶어야죠. 세 개씩. 그러면 이거의 공통점 차이점. 이거의 공통점 차이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으로 써주는 거가 원래 흐름인데 여기서는 분류하고 하는데 요거 분류한 기준을 밝히면 플러스 점수 더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두 개를 그냥 세 개로 나누고 이거 요약하고 이거 요약했는데 왜 그랬니? 그럼 다시 물어봐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르려면 아이들랑 다르려면 디테일하게 왜 이걸 왜 동그라미를 쳤는지 이걸 왜 이 계열로 넣는지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 요약만 한다면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하고 전제를 담았는데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썼나요?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나누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세 개인데 이거의 내용은 어떤 거고 이건 내용은 어떤 건데 이 A, B, C의 1번 1, 3, 5의 차이는 공통점 차이는 뭐다 라고 하는 건 요약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옛날에 10년 전에는 이건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슬립하고 요약해서 압축 딱 했는데 지금 시절에서 더 수준이 높아지려면 요거에서 찬성을 다 모으고 이거 모은 근거를 대고 여기다가 반대를 모으고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라는 게 더 입체적인 요약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했다 아깝다 이것만 쫙 줄이면 점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썼을 텐데 이 문제를 정말 이 문제 자체를 정말 열심히 보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약하기도 사람은 지우면 돼요. 어리석은 동물이라서 처음 태어나면 처음 지우고 그럼 지워요. 필요 없는 단어를 지우고 나머지에서 다시 고르면 더 정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나요? 그냥 덥석덥석 고르지 말고 최소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지문 중에서 30%는 정말 없어도 되는 단어 아니에요. 그죠? 30%를 지우고 그럼 나머지 70% 중에서 또 어떤 걸 골라놨는데 요 숨긴 것 중에서도 또 고를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비교를 하면 30%를 지우고 이 둘 중에 하나서 찾으면 더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배웠죠? 자, 또 두 가지 배웠죠? 자, 그렇게 해서 쭈루룩 썼어요. 근데 너무 아깝죠? 하나는 긍정이면 동그라미를 치고 부정이면 세모를 쳐야죠. 그 단어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부정인 이유가 여기에 써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생각이면 간단하게 더 써놔야죠. 왜? 논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결정을 했으면 그 근거를 최소한 이 원인 자체가 근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는 근거가 되면 다른 아이들하고 또 다르겠네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자, 이 단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는 이런 교육관이다. 이런 교육관에 입학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단어 뒤죽박죽 된 거의 근거는 뭐고 뒤집어 엎은 이유는 뭐고 그러니까 본의 안에서 이 글이 있더라도 이 글 안에는 사실이 있고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논술은 이렇게 사실과 주장 객관과 주관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 팩트를 어떤 식으로 글을 연결시키면서 이 사실의 어떤 측면을 보았느냐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놨을 때 이 측면을 봤냐 이 측면을 봤느냐에 따라 절벽과 구름이 나눠지는 것처럼 어느 하나의 사실들이 나왔을 때 그 사실들을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요 재심은 to의 기준은 어떤 문장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 필요한 것들을 했어요. 자, 했는데, 자, 그러면, 자, 생각을 또 다 해봅시다. 1, 2, 3, 4, 5, 6이 나왔는데, 아니, 왜 그 2개씩만 하지 왜 6개나 했을까요? 참 웃기네. 그럼 이거는, 자, 어떤 A라는 사실, 교육관 B라는 사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성선설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어떤 사실을 완전히 성선설로 볼 수 있는 것. 성선설의 기준인데 그 성선설의 좋은 점, 장점을 본 거, 단점을 준 거. 성선설의 2개가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섞여 있는 거. 저 같으면 이렇게 내겠는데, 지문 3개면. 하나는 A라는 기준이 강한 거, 극단적인 B의 기준. 하나는 B의 기준하고 멀은데, 이거는 B의 기준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한 거, B의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한 거, B의 기준이 긍정, 부정이 좀 섞여갖고 2개가 다 판단된 거.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자, 결국은 1, 2, 3을 선택하고 4, 5, 6을 선택했지만, 1, 2, 3. 자, 1번, 2번, 3번을 여기 치고, 여기에서. 항상 논술은 공차고 놀아야 되는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도, 이 전체 공통점, 1, 2, 3번의 공통점을 써도 돼. 1번과 2번, 1번과 3번, 2번과 3번, 이렇게 3개만 하면, 이 3개를 다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만 뭉뚱그려 써놨거라는데 요 안에 결이 없다는 거죠. 특징이 없고. 그러니까 요약을 했어도 단순 요약만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나 같으면 승부를 건다면 요약하라고 그랬으면 재구성해서 창의적으로 재구성을 하는데 분명히 분류하라고 했으니까 분류하는 기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분류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교육관을 2개를 내기를 해줬는데 그 교육관을 가지고 이 2가지 교육관이 1, 2, 3에 1은 어떤 면, 왜, 어떤 근거로, 본문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B의 몇 프로.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3개를 이런 측면으로 공통적으로 묶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4, 5, 6도 전체 공통점은 이렇게 쓰면 되지만 4, 5는 이런 공통점, 4, 6은 이런 거, 5, 6은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자, 1, 2, 3이란 것에 단순 요약들도 있지만 이것과 이것을 써줘서 비교를 한 게 있고 비교를 하면서 뽑아낸 근거라는 게 있고 근거로 분류를 해줘서 이 교육관에 대해서 다시 그래서 1은 무슨 가치, 2는 무슨 가치, 3은 무슨 가치 있으면 이렇게 써줘도 될 테고 쓰는 방식은 굉장히 파생되는 거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5, 6번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상중하로 했어요. 아니, 상상론일 것 같다. 헐, 그러니까 상상론. 그러면 A 이론의 대표 이름이 뭐예요? 대표 이론. A하고 B, 긍정과 부정의, 긍정의 이론, B의 이론이 뭐예요? 이론 이름? 근데 완전히 이거는 상상론인 것 같고 네. 그 위에 건 기능론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 기능론이 있고 상상론이요? B는 갈등론. 그러면 이거는 기능론적인 측면이 강하고 여기는 갈등론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뭐 100% 갈등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왜 더 갈등론 쪽이 강한지를 증명을 했어야 되고 이게 왜 더 기능론 쪽이 강한지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이 기능론 안에서도 어떤 기능 여기 또 갈등론 안에서도 어떤 갈등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 2개를 써줬을 테고 그래서 이 기능론에 이렇게 써줬던 것의 장단점 요 갈등론에 이렇게 3개 써줬는 거에 장단점을 묶어서 기능론의 특성과 갈등론의 특성을 정확하게 구분했어도 좋은 답이었을 텐데. 이런 거 생각을 안 한다. 라는 거죠. 자, 내가 그랬죠? 정, 반, 합. 반, 합. 이렇게 된다면, 이게 기능론이에요. 그죠? 기능론은 2가지 요소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요거는 3개로 나눴어요. 이걸 또 장단, 장점, 이것도 장단, 단점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그리고 점점
그러면 1단계를 쓰는 아이하고 기능론, 갈등론. 기능론, 갈등론의 요소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애하고 그 구분한 걸 그 안에서 또 중요한 걸 대립된 개념으로 바라보는 애하고 생각의 깊이가 얘는 1단계, 얘는 2단계, 얘는 3단계이겠네요. 헐. 생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면서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요 단계. 요거는 간단하게 언급. 그래서 이 세 개를 나누는 건 확실하게 나누고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밝혀주고 요거 A, B의 차이를 갖춘 다음에 기능론, 갈등론이 이 사회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결론을 맺으면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해서 4단계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네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깔라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은 더 연구를, 해보고 해야 된다는 건. 이렇게, 이게 나오면, 어쨌거나 이건 반비례고, 그죠? 이게 겹친 때도 알아야 되고, 점이 찍혀 있는데, 그죠? 이거는 올라가는, 이렇게 뭉쳐있다는 거고, 이렇게 뭉쳐있다는 거죠? 유의미성이 이거는 바짝 붙었으니까, 유의미가 강하다. 이거는 넓게 퍼지니까, 유의미가 좀 약하지만 반비례성이다. 이해되죠? 이게 수학에 나온 거죠. 그러면 X축 기준과 Y축 기준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반비례와 정비례 기준의 차이를 얘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기 체크한 거 있죠? 요선의 이유와 요선의 이유를 얘기해주고 요 교점의 이유도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펴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자, 여기에 각 입장, 문제1의 각 입장을 명확하게 연결지으라고 했으니까, 자, A를, 문제1을 요약만 했으면, 이 요약된 거 입장을 평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입장을 비교를 안 했으면, 요 3번에서도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2번, 어디 있어요, 문제 2번은? 이건 뭡니까? 아, 이거, 주요 국가들의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를 각각 해석한 것이고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혀주세요. 그러면 이게 반비례였을 때하고 이렇게 정비례처럼 됐을 때 이렇게 반비례의 의미가 뭐냐 정비례의 의미가 뭐냐 그럼 어떤 게 더 가깝냐 그랬을 때 홀랑 기능론 갈등론으로 나누지 말고 이걸 기능론 측면에서 갈등론 측면에서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기능론 쪽이다. 한 단계 더 쓸 수 있는데 이거 또 빼먹었네요. 자, 생각의 깊이라 단계가 능력이 살펴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어떤 애 있으면 공부하는 애. 제가 안 하는 애요. 공부 잘하는 애 둘로 나누면 공부 더 많이 하는 애, 조금 하는 애. 잘하는 애 더 나으니까 죽을 듯 하는 애, 그냥 하는 애. 다 나눌 수 있지 않나요? 얼마나 더 자세히 살펴서 보느냐가 달라지면 그거를 살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정말 얼마나 더 정교한가가 달라지지 않나요? 이것도 기능론 살펴보고 갈등론 살펴보고 두 개에서 뭐라고 판단한다. 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의미니까 두 개를 연결하면 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간 단계 하나 또 그러니까 쓰기는 써요.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쓰기는 다 써요 애들이. 근데 뭐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깊이의 차이, 디테일의 차이. 한 번 생각하느냐, 두 번 생각하느냐, 한 번 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가 이렇게 그냥 갈등론, 기능론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비교해서 쓰면 교수가 보기에도 끄떡끄떡. 이해되나요? 근데 또 하면 정반합. 그걸 정했어. 정반합, 또 정반합. 이렇게 한 번은 더 비교해야 고등학교 답안지지. 이거 기능론 쓰고 갈등론 쓰고 딱 결론 딱 쓰면 정반합. 중학교 거나 초등학교 거지. 한 번쯤은 더 깔라야지. 됐어요? 어렵죠. 그래서 정반합, 정반합에서 자, 그럼 1번 문제는 정반합, 그러니까 기능론, 갈등론으로 나눠봐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2번 문제는 이거를 두 상황으로 나눈 것들을 현실에 적용을 해봐라. 세 번째는 그럼 현실에 이런 적용한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정부라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냐 이렇게 서론, 개념, 본론, 현황, 그 다음에 결론, 그거에 대한 대책 이렇게 1, 2, 3번 문제가 전체로 흐러졌네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1번과 2번과 3번 했는데 답만 쭉 써놓으면 답만 쭈루룩 읽으면 이건 서론 기능. 그죠? 이건 현실에 치열한 비판은 본론 기능. 이거는 정부의 대책이란 결론 기능.
이렇게 3단계로 시험 문제가 냈나 보네요. 아이고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라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진다면 세웠죠? 왜? 내가 세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론 갈등론의 교육적인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건 기능론 갈등론 그럼 그래서 전개하기 힘드네요. 기능 갈등이 다 있고요. 기능 갈등이 다 있지만 이런 요소가 강하고 이런 요소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절묘하게 규정 잡으려고 정부가 이런 걸 했다면 이걸 비판적으로 다 본 다음에 이걸 분석해서 요 위에 기능 갈등 있고 이렇게 있었던 거를 적용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는 요 상황이라면 요 현재 상황이라면 기능론 선택했다 갈등론 측면에서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써줘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전체가. 그러면 서러운 본론 1 도표 현실 2 그래서 정부의 정책 본론 2 그거를 비판한 결론. 그러면 여기다 나중에 요약 정리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큰 글이 논문이 하나 나오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데 아까 기능론, 갈등론의 측면을 얘기했는데 갈등론 측면도 긍정적인 거 있고 기능론 있잖아요. 조화로 각각 하는 거 좋지만 포기하고 기능 맞춰야 돼. 단점, 그죠? 갈등론이요. 경쟁에서 막 싸워서 나쁜 것 같지만 의욕이 생기고 경쟁 상대가 생기고 발전적인 지향적이야. 그죠? 이렇게 장단점을 다 하나면 기능론 갈등 둘 다 필요하다는 거지. 사회에 몇 대 몇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몇 대 몇 하고서 동그라미는 1로 가고 세모는 1로 가고 그런 다음에 몇 대 몇 해서 3대 1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논술의 개념에서. 그럼 1번 문제는 뭘까요? 요거 같네요. 기능론 갈등론 요약해봐라. 2번 문제는 그거네요. 그래프 보면서 그거를 정부 그래프 보고 해석해봐라. 3번은 그거였네요. 정부 논평을 보면서 기준을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디테일하게 기능론과 갈등론을 몇 대 몇으로 나눠서 네가 왜 2대 1인지 3대 1인지를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네요. 3번. 그쵸? 그러니까 논술도 완전히 이렇게 써나가는 다루는 개념만 조금 다르지만 써나가는 공식처럼 흐름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봅시다. 학생이 이렇게 쓸 때 아쉬운 건 차라리 1번은 몇 퍼센트 긍정인지 이거 퍼센트로 써놓고 그 근거를 간단하게 써놨으면 훨씬 더 좋았겠네요. 긍정 오케이 긍정 인정해 이거 부정 인정하는데 몇 퍼센트 몇 대 몇 이거는 몇 대면 몇 대면 몇 대 몇 하면서 그 몇 대 몇의 이유들 까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번을 긍정이라면 긍정적으로는 몇 프로 부정적으로는 몇 프로 그럼 긍정적인 단어는 뭐 부정적인 건 뭐 이럴 수밖에 없어. 긍정이 되려면 몇 대 몇이 되는 이유 이렇게 되면 이 이유가 이걸 묶어놓고 판정하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정반합이 되네요. 전부 다가 교육을 통해 지식을 획득한다. 이거는 갈등론, 기능론 다 상관없죠. 근데 학교는 꼭 필요하다. 지식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럼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교육, 기능론. 그럼 학습을 시킬 것이냐, 빡세게 경쟁해, 갈등론. 이렇게. 또 다시, 학습만 시킬 것이냐, 기능론. 학습시켜서 역할을 이렇게 가르쳐줘. 교육만 시킬 것이냐, 왜? 갈등론으로 애들이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은 살아가면 이런 거야, 공부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또 갈등론. 바라보는 시점에서, 요게 교육이 갈등 기능론이 되기도 하고, 요게 기능론이 되기도 하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덕을 닦아야 됨, 사회 유지하면서, 이거 뭐라고요? 기능론 관점이 강할 수도 있겠네요. 왜? 성선설, 성인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렇게 됐을 때 성선설은 뭐라고요? 선하니까 원래 타고나길 선하니까 이 선한 걸 지켜주고 따끔한 메로만 주면 되니까 그죠? 얘는 기능론이야. 선한 거 그냥 살려주면 얘 악하니까 무조건 패야 돼. 왜 본능적으로 악해. 계속 패면서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매가 상시화돼야 돼. 이건 가끔 때려야 되고 매를 상시적으로 때리면서 갈등을 잡아줘야 돼. 인간은 갈등의 존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백지설은 사회가 아이한테 주는 조에 따라 선도 배우고 악도 배우니까 기능도 갈등률이 적절하게 있어. 그러니까 사회의 잘못이니까 사회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잘해야 돼. 백지설 측면. 그냥 매도 되면 안 돼. 애 잘못이 아니고 사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 이해되나요? 이렇게 본성에 따라서 바꿔줬는데 1번 오케이. 자, 교육을 통해서 획득해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근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본성에 따라서 기능론도 있고 갈등론도 있고 이렇게 합쳐진 것도 있습니다. 아, 난 이런 거 쓰는데 내 수준에서는. 근데 학생 수준에서는 안 되잖아. 그쵸? 자, 기능론의 관점 했습니다. 안 돼. 자, 교육, 통합, 계층 이동 활발. 계층하고 계급으로 쳤을 때 계층은 기능론 단어. 맞습니다. 활발. 공유되는 규범, 가르침, 기회 제공, 사회화. 좋습니다. 알고 단어 찾아서.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이 세 개에서 여기서는 뭘 뽑았고, 여기서는 뭘 뽑았고, 이런 단어, 본문에 나온 따옴표, 이런 단어는, 계층론의 무슨 이론을, 이런 단어는 무슨 이론을, 그리고 근거까지 찾아갖고 막 굉장히 디테일해 보니까, 와, 보너스. 근거 하나 달 때마다 1점 보너스. 플러스 1세 팍팍팍팍 게임이면 뜨는 거죠. 자, 이러면, 이걸 기능론이라고 했는데, 이걸 상상론이라고 했는데, 뭐 상상론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갈등론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뭐 이걸 갈등론을 안 썼다고 능력,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교육, 참여, 능력, 감정, 자원공유, 최고냐, 개인이 속한, 교육을 통해서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 최고냐, 상황 자극받음, 사회가, 이게 왜 갈등론인지 증거를 대야 되는데? 이거 상상론. 이건 상상론이니까, 이건 기능론이고 상상론이고, 1번은 무슨 논? 없어요. 차라리 하나 만들지. 도덕론, 이렇게. 왜? 없으면. 덕이잖아, 덕. 만드는데, 이 단어는 뭐라고? 기능론이 아니라 뭐라고? 통합론? 그럼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왜 안 돼요? 1번은 통합론으로 볼 수 있고, 2번은, 상상론으로 볼 수 있고, 3번은 이러고 하고, 이거는 통합과 상상과 뭐는 다 기능론적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다. 근데 상상론은 기능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상론은 갈등론인가요? 아니요, 그냥 기능론, 상상론, 갈등 다 세 개 다 다른 건데.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세 가지. 그러면, 이렇게 기능론이고, 갈등론이고, 통폐합한 게 있네요. 아니,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다 다른 거야. 세 개가 이렇게 네. 독립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세 개가 따로따로면, A가, 이게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게 두 개가 반대예요? 기능론과 갈등론이 반대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 두 개를 통합하는 내용이든지 두 요소를 다 찾을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두 요소랑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세 개가 따로따로면? 근데 그러면 그 세 개를 통합하는 상위어는 뭐예요? 세 개를 통합하는 상이요? 네. 는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를 못해요. 근데 네. 일단은 확실히 세 개가 완전히 다 다른 이론이고 네. 기능론이랑 갈등론이 완벽하게 딱 대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상상론은 어디 들어가느냐고? 기능론, 갈등론과 무슨 관계냐고? 그냥 그러니까 기능론이랑 갈등론은 네. 약간 사회 제도 측면에서 파악하는 거고 네. 상상론은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파악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죠. 개인하고 사회로 나눈 다음에 이게 뭐라고? 기능론, 갈등론이고 그러면 이것도 써야죠. 개인과 사회 관계, 기능과 갈등 관계 이렇게. 그냥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보세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개인적 측면, 교육의 사회적인 측면, 기능론, 갈등론 이런 도표식으로 요 두 개를 차이를 설명해주고 기능론, 갈등론 차이를 설명해주라고. 됐네요. 도표로. 거기에서 나온 게 한 개, 두 개, 세 개라는 거지.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교육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뭐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뭐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능론, 갈등론도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왜? 개인에 모여서 개인의 합의 사회가 돼서 기능과 갈등론이 발생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잘 짰네요. 그럼 이런 목차가 떠올릴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했냐고. 세 개가 수평이 아니라고. 다 찾았는데 아깝네 그럼. 그러니까 두 개를 쓰는 거라고. 개인과 사회 개인 측면에서 교육이 뭐고 사회 측면에서 뭐다. 사회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기능론 측면은 뭐고 갈등론 측면은 뭐다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그러면 6개가 이렇게 나오겠네.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는 거 3개. 기능과 갈등을 구분하는 거 3개. 이렇게 나올 때 제일 좋은 문제네. 왜? 개인 하나, 사회 하나, 개인과 사회가 한꺼번에 나온 문제 하나, 충돌되는 문제. 기능론 하나, 갈등론 하나, 기능론과 갈등론이 충돌되는 문제 하나. 오. 그러면 개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사회 측면에서 정확하게, 개인과 사회가 충돌하는 측면에서 2개를 나눠서. 이것도 기능론 정확하게, 갈등론 정확하게, 기능론과 갈등론이 충돌을 하는 거를 나눠서 확인. 이렇게 문제 내면 짱이겠네. 6개를. 분류하는 기준이. 그러면 분류 기준이 30점이면 요거 개인과 사회를 구분했는가 15점.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했는가 15점. 중에 기능론 썼다. 이게 15점 중에 그러면 한 4점. 갈등론 썼다. 그럼 4점. 그럼 나머지 몇 점이에요? 8점 빼면 7점이 여기. 이 2개를 잘랐는지까. 그러면 뭐 3점, 3점. 구분 기준 했는가 1점. 이렇게 쓰겠네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랑 사회를 안 넣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안 읽고 요거 전체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구조가 좋다는 거예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통 4개가 나오잖아요. 3개가. 만약에 3개가 나오면 이건 찬성, 이건 반대, 이건 찬성, 반대 2개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4개가 나오면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구분했을 때 측면이 똑같으면 지문이 안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이게 하나가 더 쓸 이유가 뭐냐는 거지. 자, 여기만 봤을 때 지금 개인과 사회를 했을 때 여기에 내용이 나왔어. 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나왔더라도 본인이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개인과 사회가 충돌된 측면 점검해야 돼요, 말아요. 해야 돼. 논리적으로 점검해야 될 걸 말하는 거이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게 제시문을 제주면 잘 낸 문제라고. 구조가. 그러니까 6개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어떤 관점으로 6개를 볼 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내면 2개의 관점을 쓰게 하고 채점 기준도 잘 만들고 문제 내기 좋은 구조라고. 이렇게 도식화된 상황, 도식화시켜서 이 가와 나의 관계, 나와 다의 관계를 이렇게 도식화시킬 수 있었을 때 전체 흐름을 알았다, 파악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 3개 나누고 이거 3개 나눴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나눴는지 이 안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 가지로. 아직 뒤에 거는 읽지도 않았잖아. 답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거를 생각을 안 해봤잖아. 본인 한 번도.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지. 결승에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문제가. 자, 2번. 인간, 건들면 변질, 뒤틀고 엎고, 이렇게 변질되는 걸 하는데, 그럼 뒤틀고 엎고, 일그러팀, 자연, 개개인, 조련하듯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차라리 이렇게 목차로 만들면 찬성 반대를 표로 만들어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이건 찬성 쓰고, 이건 반대 쓰고, 이건 A 요소 쓰고, B 요소 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표에서 점검된 거를 놓고, A 요소의 측면에서는 이거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B 요소 측면은 이거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서 표를 글로 만들어주는데 보기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써서 다시 문장으로 쓰다가 헷갈려갖고 생각하느니 표를 쓰고 표 안에 있는 것들을 글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빠지지 않고. 왜? 자, 논술 답은 가점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점형이라고. 그 핵심어가 없으면 감점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핵심어는 다 쓰게 되잖아요. 논리의 흐름은 좀 떨어져도. 그러면 논리의 흐름이 떨어지니까 1점만 감점되지 핵심어가 없다고 감점되지는 않잖아요. 이해됐어요? 표를 이용하는 거. 왜? 이렇게 보고 찬성 반대를 놨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근데 표로 만들다 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찬성 쓰고 반대 쓰면 이 찬성 단어를 뒤집어서 이쪽 가면 반대에서 활용할 수 있고 반대 단어를 여기 있는 걸 뒤집으면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이게 사회문화 공부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기능론 단어 있으면 이거가 아니다. 그럼 답이 갈등론이고. 이게 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럼 기능론이고.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나눠놓기가 참 좋은데 나누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해나가면서 요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1번부터. 그죠?
5 상상론, 그 다음에 2번 갈등론, 6번 찬성. 근데 이제 맞아요. 이거 잘했는데 에라가 아니고는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이렇게 그룹을 묶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 어떤 기준으로 이 그룹을 묶었는지, 그 다음에 이 1번, 2번, 1번, 뭐 예를 들어서 136을 했다면 136의 차이점, 이렇게 표로 정리라도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좀 아깝다는 거지. 아니 이렇게 136을 놓고 여기 장점, 긍정적으로 보면 돈, 이거 단점, 부정적으로 본 다음에 1번과 3번 비교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이렇게 쓰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해갖고 한 칸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째로 비교한 거 한 칸 쓰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아니면 1번 장점, 단점 한 다음에 요거랑 묶어가지고 보든지 해서 이런 흐름을 비교를 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1번부터 6번부터 1, 2, 3, 4, 5, 6을 한 다음에 단어를 채워놔요.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아니면 근거가 되는 거.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다 단어를 써요.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면 지워요. 요거는 전부 다 동그라미 측면. 요거는 다 세모 측면. 한 다음에 동그라미 쫙 묶고, 세모 쫙 묶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표를 고안해갖고 채우면, 설령 1번인데, 이거는 썼는데 이건 못 쓰면, 요걸 반대 단어로 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본문에 되는 근거 자료로 하면, 요걸 이용하면, 훨씬 디테일하게 1점씩 더 받을 수 있겠고. 됐나요? 자료 1, 국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 2, 이렇게 될 때, 이거 하는 거, 이거 분석한 거예요? 이럴 때는, 요게 뭐냐? 이게 기준의 의미가 뭐냐? 이 정비의 의미가 뭐냐? 이 기울기 크기가 뭘 뜻해주냐? 이게 밀접하냐, 이렇게 퍼져 있는 이유는 뭐냐?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이걸 해석할 때, 기능론 측면을 해석할 때는 어떻고, 갈등론 측면을 할 때는 어떤가? 그럼 7줄인데 벌써? 근데 줄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면 그 밑에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1, 2번은, 자, 그러면 1번의 의미, 2번의 의미, 그죠? 3번, 정비례와 반비례 의미. 4번, 해석했을 때 첫 번째 자료 해석의 의미, 두 번째 자료 해석의 의미. 5번,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비교. 비교를 했을 때, 6번째, 그거를 기능론을 봤을 때, 갈등론을 봤을 때, 문제들. 이렇게 하면 여기 쭈루룩 쓸 게 많아지네요. 이걸 어떤 단락으로 끊어서 만드느냐의 차이뿐이겠네요. 하나의 논설문처럼 되겠네요. 하나의 수행평가처럼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이 나와야 글이라는 거죠. 자료 2도, 그죠? 너무 조금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3번, 그런데, 기능론, 갈등론만 문제냐, 그것들이 현실에 실행될 때는 하나의 기준이 기능론, 갈등론의 기준에서 이렇게 뭔가 평등이란 게 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 평등 반대가 뭐라고요? 형식적 평등이에요? 그러면 절대적 평등 반대는 뭐예요? 절대적?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형식적, 실질적, 절대적, 상대적. 그 평등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다 해야 되겠네요. 평등이 나오면 역차별이란 말로 썼어요. 역차별도 고려해봐야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평등이란 말을 썼을 때 기능론적 측면에서의 평등과 갈등론 측면에서의 평등은 또 다르겠네요. 그럼 조합수가 요 실질, 형식, 이게 2면 여기에 기능 갈등하면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나오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한 단계 더 들어가야 경쟁력이 있고 부딪히고 충전해서 내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거 이건 형식이고 갈등이고 이건 기능이고 갈등이고 끝하면 애들도 다 그렇게 쓴다는 거죠.
똑같이 쓰고 어떻게 붙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자꾸 찢어 발기고 쓰게 하니까 애들이 그 거의 2년에 한 번씩 대박 논술이 나오는 이유가, 아니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모범답안에는 그냥 썼는데 얘는 그 다음 단계까지 잘라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면서 흐름으로 정리를 하니까 보통 애들은 한 2단계 생각하는데 얘는 4단계 생각하면 수준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럼 별도로 채점해요. 무슨 얘기냐면 최상위 부분, 보통 논술 채점할 때 상, 중, 하로 나눠요. 이거 버려요. 이것도 버리고 요거를 가지고 나눠서 점수를 나눠줘요. 그럼 무조건 여기 들어가니까 꼴찌만 안 들어가면 붙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선점해서 상중하 1, 2, 3등급 4, 5, 6, 7, 8, 9면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구조하고 그런 틀이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말빨을 잘 써도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게 단순하면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찬성. 자, 뒤집어 볼게요. 자, 기능론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오케이. 찬성도 있고 반대한다. 그런데 찬성 어떤 사람은 기능론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갈등론 찬성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갈등론 찬성하고 갈등론 반대하고. 그러니까 기능론도 찬반이 있을 테고 갈등론도 찬반이 있을 테니까 기능론 갈등론을 요 찬반과 찬반을 보면 찬성하는 여기 이유, 여기도 갈등론 찬성하는 이유, 요걸 두 개를 비교하든지 반대하는 이유, 이 반대하는 이유, 요 찬성하는 이유가 이 반대하는 이유 아니에요? 요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찬성하는 이유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네요. 묶는 거에 따라.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은 몇 대 몇으로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방향성이 나오겠네요, 현실이. 제 말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찬성 써있고 반대 써있는데 찬성 쓰고 반대 쓰고 상상론 쓰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개인을 쓰고 사회를 쓰고 기능론 갈등론은 상상론이 어디로 들어간다? 요거요? 여기로 들어가요, 상상론이. 그러면 상상론하고 상상론을 하는데 이 상상으로 안 되고 개인은 이런 교육을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 들어가서는 사회 속에는 이렇게 기능론을 찬반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론을 찬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찬반하는 사람 속에서 갈등론도 결정해야 되고 기능론도 결정해야 돼. 실제로는 사회 속에는 기능론, 갈등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전체 이론, 사회문화 이론에 나온 것이 깔려서 이 선택지에 나오는 제시문에 나오는 글자들로 내용, 상황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읽어봐서는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표로 학생이 정확하게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측면으로 요 한도 내에서 뭘 찍어서 했는지 딱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 여기다가 단어만 써놨어도 전체 흐름이 되고, 자, 이거를 1단락 하자, 이걸 2번째 단락 하자, 요 2개를 비교하는 거 3번째 단락 하고 이걸 4번째 단락 하자, 이렇게 쓰든지 단락 구조도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냥 내용 읽고, 그 다음에 문장 개요 짜르니까 짜고 그랬다는 거죠. 문장 개요보다는 이 내용을, 문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필요한 것들을 도식화시켜서, 도식화시킨 거 안에다가 근처에다 단어를 쭈루룩 쓰면 요걸 나중에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문장 만드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를 도식화시키는 게 먼저라는 거죠. 머릿속에서 자기가. 이 도식화가 안 되면 실제적으로 승산이 안 돼요. 왜? 엉뚱한 거 쓰고 있다는 거지. 나눌 수가 있는. 자, 반대. 자, 기능론. 그 다음에 이거. 또 아깝다는 거. 이게 기능론이면 이것도 무슨 론 이렇게 해놨는데 반대에서 기능론과 무슨 론.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없는 이론 예. 제대로 만들어도 돼요? 왜? 이게 기능론이라 그러면 이거는 기능론 하고 써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 존재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제시문 내용에서 기능론이라는 단어가 써있냐고. 그럼 자기가 만든 거네. 그럼 이것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무슨 론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도 만약에 기능론이라면 기능론에 쓰이는 단어들로 갈등론, 계급론 이러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건 진짜 존재하는 무슨 거잖아. 론? 그래요. 존재하는데 이 갈등의 종류가 여기에 특성에 나왔어.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그럼 내가 이 A 무슨 론 이렇게 확정 짓는 순간 이 글에 대해서 기억이 선명하게 나면서 그걸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이 4개 있는데 내가 여기다 포스트잇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돼요. 그걸 분류하라고. 그게 논술이라고. 내가 뭐라고 분류하겠다고. 무슨 논으로. 그런데 요 3개는 합쳐서 다 무슨 특성이기 때문에 기능론이라고, 갈등론이라고 해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기능론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의 작은 이론으로 바꾸어서 그걸 통합했구나 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배우는 게 지금 몇 가지를 이게 한두 달에 배워야 될 이론들을 한꺼번에 보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생각이란 걸 좀 털어주고 가야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다 정리하니까 많이 차이 나죠. 본인의 생각하고. 그래서 다 볼게요. 그러면 쓴 것만 일단은 또 현재 상황에서 고칠 거를 얘기해두면 우선 안 써도 됩니다. 재시문 135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재시문이니까 상관없어요. 135 하면 알아들어요. 글자 수 아끼는 거예요. 135를 교육하는 긍정적 입장. 왜 긍정적 입장이에요? 135의 공통점은 무엇이기네 긍정. 입장 안 해도 되죠. 그럼 긍정적? 135의 어떤 기준은 긍정적이고 246의 어떤 기준이기는 부정적이다. 자, 왜 그러냐면 긍정적, 부정적에서 긍정적 입장을 했으면 항상 이게 근거가 뭔데? 왜 그렇게 봤는데? 왜? 논술이잖아. 왜? 막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읽어요. 채점자는. 1은 교육에 대한 지식 획득이니까 1은 긍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재심은 지식 획득이 중요한 1은 하면서 이렇게 써도 되고 1은 아니면 짧게 재심은 1은 재심은 안 해도 되네. 1은 지식 획득 아니면 1 지식 획득. 그러니까 짧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 뽑은 게 이거야. 그럼 거기다 1 지식 획득 이렇게 쓰라고요? 1은 지식 획득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더 짧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짧게. 왜? 글 자체가 보면 다 두 갈식으로 첫 줄 읽고 대충 읽고 첫 줄 읽고 대충 읽고 이렇게 해도 채점을 해도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첫 줄이 생명이에요. 나머지는 성명이고 설명이고. 안결이 설명이야. 안건을 문제 냈죠. 결론 쓰는 게 첫 줄이에요. 안결, 이유 써주는 거고 그거 설명하는 거고 다음 또 결론 쓰고 이유 쓰고 설명하고 이게 제일 읽기가 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 이유, 설명 구조예요. 한 단락이. 그럼 결론은 지식 획득이야. 그래서 학교를 통해 200만 써 있어요. 그죠? 지식, 준수하고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덕을 갖추는 중요한 점이 있었다면 더 지식뿐만 아니라 더 교육제도를 통해 길러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걸 봤을 때 보는데 지식 획득하고 덕이면 덕은 기능론 측면에서 보고 지식 획득은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 살아가는 기본 요소. 그러면 덕이 갈등론, 갈등이 있으니까 덕으로 해결하라. 이거를 기능론 측면에서는 이런 역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역할 하겠지. 근데 요약은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걸 더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반절로 요약하고 이 반절 요약한 거에 대한 평가를 쓰면 안 걸까요? 애들은 요거만 딱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네가 왜 그렇게 요약했는지 쓰라고 그랬잖아. 왜 분류하고. 자, 요약하는 게 어려워요. 요약하고 그 분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점수를 더 받으면 모험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몇 대 몇이에요? 경쟁률이? 50대? 뭐 50대 1이면 그 중에서 5등 안에 들어가려면 팍 들어가야 되잖아. 요약 정리한 게 아니라 그 생각, 니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죠. 더 깊은 이론이 이거죠. 더 깊은 생각이 이거죠. 하고 딱 씹어 들어가. 그렇게 답지가 안 나왔어도 교수가 봤을 때 얘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뽑아줘야지. 왜 지금 글짓기 대회예요? 아니잖아. 자기 생각을 쓰라고 얼마나 많은지 자랑해보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능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럼 기능론 관점에서 상은 하고 쓰면 되네요. 그러면 뭐라고요? 계층이동. 주범과 같이. 이걸 한 줄로 다 뽑을 수 있어요. 이런 단어. 이런 유의 특성으로, 이런 이유로 보아
기능론, 기능력의 강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런 단어, 이 단어, 이거 와, 이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액시뭐 그대로. 제시문에 있는, 여기 수능 풀 때도 그러죠? 선택, 제시문에 나오는 단어는 다운표 쳐주죠? 이런 거의 특성은 기능론의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끝이네요. 4번. 이거 뭐, 4는 완전히 다른 갈등론. 반면에 이렇게 쓰면서 4, 5, 6. 4, 5, 6. 예를 들어 그러면 1, 2, 3. 어떤 세 번은, 이래서 기능론의 측면을 나타내 주는데, 이런 특성. 1번은 강점을, 2번은 뭐를 나타내 주면서 기능론의 특성을 보여주고, 교육의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1번은 하고 써주고. 그죠? 1번은 어떤 단어들을 보니까 이거를 해가는데,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하지 않아서 약점을 보인다. 이렇게 해도 되고. 왜, 거기 요약을 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대로 요약했어요. 그거의 장점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그리고 이거 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대로 쓰는 것보다. 지배집단, 또 있네요, 이거. 계급. 그리고 갈등론 단어네요, 완전히. 자, 그래서 이건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기본 이론을 하면 그 기본 이론을 이거를 이렇게 부화지를 상속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걸 적용하는 내용일 수 있겠네. 원리를 얘기를 하고 그 원리가 실제 상황에서 적용 측면에서 보여주고 어떤 적용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돼도 상관없겠네. 이걸 보니까. 요 뒤에 보니까 요거는 원론적 가치에서 근데 요거를 어떤 점을 기능론 갈등론이 있는데 교육에서 봤어. 그럼 교육의 문화, 교육의 교육의 어떤 측면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내가 지금 가르쳐봐야 내 수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타일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도 상속 나왔는데 6번이 4번도 상속 나오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으면 이론 측면에서는 얘랑 두 개가 비교되고요. 그거를 적용해서 상속에 적용되니까 얘랑 비교되고요. 그런 거를 다시 교육에 적용되니까 요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눴을 수도 있겠네. 6번이. 이런 구조도 나쁘진 않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도식화해서 어떻게 두 개로 자르고 다시 합치고 또 두 개로 반으로 나누고 다시 합치고 그 합친 것끼리 요 덩어리가 같게 만들어서 또 새롭게 만드느냐. 이게 논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지. 이만큼 있는 걸 이렇게 줄이고 이만큼 있는 걸 이걸 줄이면 이 두 개를 또 비교할 때 하나 둘 셋 넷 해서 디테일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를 얘기해야 논술이라는 거지. 인간들이 모든 걸 뒤집고 엎고 같은 문제로 어느 정도 쓰고 그럼 교육을 길들여야 한다 본인이 그러면 교육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무시하고 왜? 그럼 이거 갈등론적이네 완전히. 기능론도 무시하는 거고 갈등론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태어났으니까 기능적으로 서민으로서 역할 잘하라고 그럼 무시한 거 아니야? 갈등론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는 부자 프로레타리아 피나는 애로 태어났으니까 피 터지게 일하라고. 그럼 웃긴 거 아니야 이것도? 둘 다 바라보는 시각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맞고 틀린 건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상상력에서 개인이 속하지만 사회적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진행되는데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고 사회적 이거는 개인 사회 문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로 참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개인과 사회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의 모습을 나눴더니 갈등론과 기능론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개인에서 사회로 들어갔을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뭐로 하느냐, 극대화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트로네, 교육에 대한 상상에 대한. 이게 서론이네. 기능론, 갈등론 나눈 게 본론이네. 그걸 통합해서 쓰는 게 결론을 네가 쓰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 상상력으로 5번으로 인트로를 하든지 하고
몇 번 몇 번을 여기서 기능론 갈등론으로 나눠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해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네 생각 얘기하면 이것 자체도 또 서론, 본론, 결론인 글이 되네.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그럼 그 구조란 틀을 잡았을 때 여기에 내오는 쓰는 능력이나 이걸 글자를 만드는 능력은 충분히 한다는 거지. 근데 그 구조나 뼈대가 얼마나 탄탄한가. 그래야 거기에 살을 붙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지? 다시 보면 이것도 너무 아깝잖아. 1을 통해서 이거 보고 3을 통해서 이거 보고 끝이잖아. 아니 1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게 1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건데 이거를 경제에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데 아니나다를 보니까 1을 보니까 이런 측면 1은 이런 측면이 나오는데 1을 기능론 갈등론으로 보고 하니까 갈등 측면이 강. 이거를 기능 갈등론이니까 기능 측면이 강. 그래서 2와 3을 모색해서 합치려고 하면 이런 첨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도 서론, 본론, 결론인데 요거 2줄 쓰고 요거 3줄 쓰고 그지? 요거만 썼어 너는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만. 요거를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면 플러스 포인트 합쳐서 잭팟. 그러면 요거를 60% 쓰고 요거 5% 요거 10% 그죠? 그럼 몇 프로 남죠? 15%하고 60%니까 75%죠? 25%면 이거 12% 이거 12% 이렇게 쓰면 아니 여기 이만큼밖에 쓸 게 없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뭐는 안 걸린다는 거지. 감점 단어는 안 걸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 자체도 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는다는 거지. 잘 쓴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징그럽게 어렵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료를 통해서 그걸 합친 거예요. 5를 통해서 원하는 입장. 5. 이는 제5의 어떤 점을 가지고 옹호하는. 이렇게 근거를 써주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주장만 돼. 왜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럼 내가 다 찾으라고? 내가 외우라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이 너무 길죠. 이 전체 문장의 결론은 첫 줄, 항상. 이해됐죠? 압축된 결론을 설명한다고. 이게 더 읽기가 편하고, 네가 쓰기가 편하다고. 왜? 결론을 딱 다 써본 다음에 여함없이 설명만 하면 돼. 그러면 요 안엔 좀 중구난방 돼도 요 결론 때문에 강하게 잡아주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뼈대 안에, 아이스크림 안에 이렇게 살덩어리 붙은 거야. 그렇게 쓰시라고. 그래야 읽기도 편하고, 채점하기도 편하고, 훨씬 편해지니까. 자, 그다음 문자 3번 보시면 보기의 정부정책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야죠. 칭하여 이거 한 줄로 극복할 수 없으면 결론이야. 결론이 뭐야?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한 줄로 딱 쓰고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는 이유를 다음 문장에다 쓰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를 쓰고 그 두 개의 관계 이거와 이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쓰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맺으면 되잖아. 항상. 그래야 쓰기가 편해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거 연습할 새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걸 권장한다고 지금. 제시문 1 찬성. 찬성 왜 찬성이요? 보기에 어떤 면보다 이렇게 써야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 2, 3, 4, 5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게 첫 줄만 읽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하나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1분? 네, 너 아시네? 1분밖에 안 읽어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 쓰는데 이게 안 읽혀요. 안 읽히면 얘를 왜 뽑아? 첫 줄을 딱 보니까, 첫 줄 흐름을 딱 보니까 쭈르륵 하면 그거 있죠. 그 참고서에 나오는 이렇게 도식, 이렇게 표 만들어갖고 화살표 만들어서 요점 정리해놓은 거. 이것처럼 쭈르륵 보이면서 단계적으로 흐름이 딱 되면 여기 가운데 설명 잘했겠지. 그러면 읽고 싶겠지. 그러면 읽어갖고 점수를 좀 주겠지.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왜 읽어?
정말 빨리 읽어진다니까. 여기서 몇 개 단어만 보면 그거 읽나 보면 된다니까. 그리고 문제는 봐봐. 이것도 직접 5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이거 제시문 1번도 그렇고 어떤 거 딱 있고 이 써있는 이런 것들이 덩어리만 다 있으니까 이걸 왜 쓰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생각의 흐름이란 게 이렇게 정반합으로 좀 받고 띡띡띡 해야 논술인데 그냥 요점 정리 써놨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고? 모르지. 도식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쓰는 방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근데 결국은 이 문제 안에 있는 제일 처음에 저기에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죠? 네. 이 제시문들을 네. 이 두 입장으로 분류하면서 고민한 것들. 네. 그런 다음에 두 입장으로 분류를 해서, 이게 크거잖아. 그럼 분류하는 이유 써야죠, 항상. 두 개를 분류했죠. 그 안에 얘들이 어떻게 소속되는지, 그걸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 이 고민을 해야 요걸로 고민하고 분석한 걸로 2번을 적용을 잘하지. 2번을 적용을 잘해야 이 적용을 해보니까 현실에 이런 문제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아까 고민했던 요 부분을 고려를 안 했고 요 부분은 고려했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이런 거 같고 어느 측면으로 한 거 같고 그러면 찬성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을 거고 반대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부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는 게 좋겠다 대안으로 왜 나는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흐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내용 조금 정리하고 2번 조금 쓰고 그냥 요거 2번 1번 있는 거 그대로 복붙은 아니지만 그대로 그냥 있는 내용 써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봐. 이렇게 뼈대로 해갖고 흐름을 다 해서 결국은 네 입장에 기능동 갈등론 중에 뭐야? 한두 줄 얘기해봐. 기념. 아니 그거 왜 그러냐고. 제 생각을 얘기해보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체를 한 줄에서 세 줄로 말할 수 없으면 넌 정리가 안 된 거라고. 그게 있잖아요. 이게 1번에서 이게 아니라 쫙 정리해서 핵심만 딱 얘기해보라고. 그거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읽는 채점자가 그게 느껴져야 되는 그래서 얘는 이거 정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없어. 왜? 흐릿흐릿해. 네 논리의 뼈대가 뭐냐고. 왜 그걸로 나눴고, 이렇게 나눈 거 저 알고요,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분석했을 때 저는 이거를 이런 측면에서 요거보다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 측면이 이런 게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부 측면이 이거는 좋아요, 나빠요, 몇 대 몇으로 좋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일관되게 네 논리란 게 쫙 있다는 거잖아. 이런 일관된 논리 있는 애들은 대박쳐. 자기 기준이 없는 거야, 생각의 기준이. 읽어보면, 어떤 애는 막, 이걸 쓰는데 이걸 꼬리는 걸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나중에 꼬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쭉 따라 들어가. 이렇게 쓰는 애들이 다 거의 대박치는 애들이 이렇게 쓰는 애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잖아? 시험 보러 갔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쓰고 싶은 건 다 썼대. 뭐라고? 잘 쓴 게 아니라 쓰고 싶은 건 다 썼대. 그런 애만 대박 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잘렸으니까 최대한 잘라가지고 논리 비교하고 또 쓰고 합치고 비교해서 또 쓰고 합치고 해서 분류하고 자르고 해서 다 썼어. 그런데 그러면 쌤 지저분하잖아요, 글이. 그래. 그러니까 도식화라고 했잖아. 도식화 틀에서 요거를 한 문장으로, 요거 한 문장으로, 요거 한 문장으로, 요거 합친 거 한 문장으로, 그래서 비교한 거 한 문장으로, 그래서 합친 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이 단락의 흐름을 몰라. 그 안에서 요걸 한 문장으로 썼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아니잖아. 그래서 도식의 흐름을 만드는. 그지? 그러니까 읽고 이해해서 그걸 선어들로.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어려워. 예를 들면 너는 보수냐 진보냐? 진보. 네가 진보인 이유를 증명하라 이거야. 거기에 써있는 글자로. 이해됐어? 그러면 네가 진보인 예를 들어봐. 나는 보수예요. 왜 그런지 알아? 아니 내 친구가 알려줬어. 자기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보수래. 아파트 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집이 없으면 진보래. 세상이 변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요. 왜 그런지 아냐?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아파트는 10억이고 지방은 2억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10억에 비하면 완전히 진보네. 이런 거랑 차이처럼 보수 진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수 진보가 확확인데 그거를 네 경험으로 쓰는 건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건 맞아. 논술 쓰는 방식이나 글투는 잘 써. 응?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글투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관점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디테일이 없어요. 잘라주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근거를 악착같이 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디테일. 네. 근거. 세 번째 뭐가 없어요? 두 가지식으로 뚜렷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쭉 설명하라고. 자기만 정리했지. 남들 읽기 편하게. 뭘로요? 더 가지수를 자세하게. 이건 뭐라고요? 디테일로 하려면 뭐 만들면 돼요? 도식화. 도식화랑 또 하나는 표. 도식화 표. 이 도식화 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목차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뭘 돼야 돼요? 항상? 근거. 근데 뭘 하면서? 두 가지. 두 발식으로 쓰는데 근거를 대세요. 도식화 표로 만든 거를. 그게 오늘 논술 조언입니다. 컨설팅. 자, 근데 뭐는 잘한다고요? 잘한 거 해주고 끝내야지. 글 쓰는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장이 조금 긴 편이긴 해요. 근데 흐름이나 쓰는 방식이나 분류하는 거나 내용을 알아채는 거나 단어를 쓰는 거나 근데 디테일하게 안 쓰니까 같은 바로 계속 뭐 갈등론 하면서 진짜 많이 반복됐죠. 같은 단어. 그러면 총량이 얼마나 돼요, 이게? 겁나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글자를 똑같은 천자를 썼는데 이 천자의 무게가 갈등론 이렇게 쓰는 애는 무게가 별로 안 되잖아. 구체적으로 나눠서 갈등론 요소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갖고 이런 단어를 하고 통합하고 비교하고 하는 애랑 이 끈끈함이 다 다른 거 아니야? 자, 뭘로 쓰라고? 두 가지. 도식화표를 만들어 각착같이. 그걸 어떻게 쓰라고? 두 가지식으로 만든 다음에 근거 대면서 설명해. 그럼 먼저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하고 도식화표를 만들어야죠. 도식화표는 그거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니요. 이 관점으로 뭘 분류해서 어떻게 나눌지를 하라고. 그거는 제가 쓰기 전에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필요한 단어들을 근거로 여기다 다 쓰라고. 제시문에서 찾아서.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두 가지씩 문장으로 만들으라고. 그런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치열하게. 요거는 다 뭘로 되고? 두 가지씩 문장. 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더 치열하게 설명. 만약에 이렇게 반대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그런데 선생님은 뭐만 볼 거라고? 채점한 선생님은.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보다가 이걸 보니까, 설명 재밌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재밌네. 잘 쓰네. 이렇게. 끝.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실패했냐. 그냥 읽은 다음에 문장계로 그냥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 천연덕스럽게. 근데 시험이잖아. 장난해. 승부가 걸린 시험인데, 이렇게 도식화된 걸 문장계로 또 하고 근거로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글 해석해요. 문장계획 짜세요. 잘했네. 글 썼네. 잘했네. 내용 대화네. 이렇게만 들어서 그래. 이거를 50명 중에서 5등 안에 들게 안 쓰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치열하게 써야 되는데, 그냥 쓰면 되지 뭐. 논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사력을 다해서. 자, 보세요. 어차피 떨어지는 논술은? 어차피 떨어져요. 45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특이하게. 정말 깡으로. 뭐라고요? 좀 찜찜한데. 네. 찜찜하게 떨어지지 말고 다 쓰고 떨어지자. 노술의, 수능의 격언은 실수가 제로가 되면 찍신이 강림한다거든요. 논술의 격언은 뭔지 알아요? 다 쓰고 떨어지자. 연 없이 떨어지자. 그래야 대박이 난다. 이해됐어요? 네. 질문. 없음. 못 쓴 건 아닌데 평이하게 써버리니까 이걸로 붙여줄 수 없는데 인정하시죠?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걸 더 타자 쳐갖고 써오실 거죠? 네. 힘들어도 한 번은 더 받고 가야죠. 근데 지금 힘들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개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쉬었다 밥 먹고 또 한 개를 쓰고 세 개를 쓰다가 애들이 다 도망가요. 역대 이래로 세 개 쓰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무적도.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